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장 작업을 하시면서, X 작업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좀 많이 쓰는 수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각 기능별로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쓰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집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율에 대한 표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기별로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틀리고 시나리오마다 좀 틀리겠지만, 전체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분기별로 나와 있는 저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에 관련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고정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비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면 각각 비용 측면에서 각각의 카테고리 항목별로 그 비용 측면을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가장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매출 대비 중에서도 제품별로 어떤 매출이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지역별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미 정제되어 있죠. 좀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제되어 있고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엑셀에 셀에다 주는 함수를 걸어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비율에 대한 부분은 비교값을 그 다음에 기준값으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의 매출액 각각 분기에 대한 부분은 좀 요 셀이 되겠죠. 그래서 요 셀에 대한 부분들 썸으로 나눠주시는데 썸에 대한 부분 매출액 전체 합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D4부터 D7까지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 전체 매출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참조하셔야 되죠. 그래서 F4키 한번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절대 참조, 상대 참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다른 강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항목들이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 입력 조절 창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채우기로 완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데이터 양이 많지 않고 그냥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름을 정의를 하지 않고 셀 주소를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엑셀을 좀 쓰시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좀 많아지거나 수식이 많아졌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먼저 이름을 정의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계산이 될 거고, 어떤 계산을 함에 있어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계속 참조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I4에서부터 I7이니 아니면 데이터가 늘어나면 또 그때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수동으로 지정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요. 미리 이 범위가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정으로 변하지 않고 픽스가 된다라고 하면 아예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4부터 그 다음에 I7까지의 전체의 범위, 내가 지금 이름을 주고 싶은 그 범위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등록을 해 놓게 되면 하나의 셀도 이름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범위 선택하시고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데이터 이름을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매출이라고 하시죠. 매출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 자, 숫자로 시작 못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사이에는 공백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숫자로 시작 못합니다. 숫자로 시작 못하고 예를 들어서 1월, 2월 이런 식으로 숫자로 시작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선택하시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이제 I4부터 I7은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셀에다가 수식을 넣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식 채우기로 완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내가 수식을 적용해야 될 범위, 하지만 이 수식의 패턴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면 현재 첫 번째 범위만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 범위를 깨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첫 번째 셀 영역에서
자, 여기서 주는 수식을 주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은 요거 나누기 썸인데 우리 기존에는 썸에 대한 부분을 셀 주소라고 F4키 누르셨잖아요. 근데 이름을 등록했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라는 이름을 등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셀 범위로 지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이죠. 썸 I4부터 I7까지 이렇게 기술하시는 거하고 썸 매출 범위에서 이렇게 되시는 거는 함수를 좀 더 이해하시는데 편리성을 확실히 제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쓰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독성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일단 저도 가독성이 높아지고 차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수식을 볼 때 훨씬 더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에서 수고를 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줄어들게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배려입니다. 배려. 자, 이름은 배려입니다. 이름은. 자, 이렇게 하셔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요 첫 번째 라인에다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엔터를 누르시면 똑같이 자동 채우기한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름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우리가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이 이름을 지정하시는 방법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깔끔하게 이름을 한 방에 지정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표로 만드는 거죠.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시면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누르시고 반드시 글머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머리를 만약에 글머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글머리 포함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글머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표 형태, 표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표 형식으로 이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표로 만들면 표에 대한 메뉴 생성되고요. 다른 데 선택하시면 표 메뉴 없어지고 다시 내부 선택하시면 표 나오고 표 메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도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표에 대한 이름이 지금 표 2로 되어 있죠. 저는 이 녀석을 데이터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데이터의 분기라고 하는 열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매출액이라고 하는 그런 열입니다. 즉, 글머리가 있음으로 해서 글머리가 각각의 이 영역의 대표 주작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는 표 주변에 뭔가 들어오면 무조건 어깨동무를 하죠. 그래서 내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율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바로 옆에다가 찍게 되면 자동으로 표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율, 엔터를 치시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늘어났죠. 자, 여기서 수식을 주겠습니다. 똑같이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찍게 되면 이제는 셀 주소와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라고 하는 열의 골뱅이가 의미하는 건 현재 있는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뱅이가 의미하는 건 현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행의 값을 가져와라. 어디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뭐에서? 열에서.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현재 있는 값을, 현재 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셔야 되죠. 썸을 하셔야 됩니다. 썸을 하시고 썸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근데 이름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름 상태에다 정의한 게 아니라 표로 만들었죠. 근데 그 표 이름을 저는 표 아까 2에서 데이터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무슨 열이죠? 그렇죠. 매출액이라고 하는 열의 데이터의 값을 다 더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수식이 적용되고 핸들링이 되는 최소의 단위는 열 단위로 움직입니다. 표에서는 셀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 병합을 한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표로 만드는 영역 안에 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 셀 병합이 다 깨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의 계산을 한꺼번에 열 단위로 비율이라고 하는 열이 만들어지고 그 열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첫 번째 수식으로 만드시고 수식에는 함수로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을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표로 만드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저는 피벗 테이블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 범위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결과는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다가 뿌려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영역에서부터 피벗 테이블이 떨궈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분기별 비율이기 때문에
자, 값은 분기고, 여기 행에 표시되는 건 분기고요. 그다음 값에 대한 부분 매출액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매출액은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썸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바꿔야 되죠. 저는 썸이 아니라 이 비율로 표시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갈필드 설정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준값의 요약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거죠. 그래서 값표시 형식을 가보시면 여기에 현재 값표시 형식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총 합계 비율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합에 대한 총 합계에 대한 비율 값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 양식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값 똑같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니까요. 각각의 4개의 차이점,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통상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피벗 테이블을 쓰셔서 함수를 처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에 대한 이유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나 기본적으로 수식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위에다가 같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양식이든 로우 데이터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로우 데이터가 양식처럼 변질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 피벗 테이블의 가장 차이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 보통 결과는 레포트라고 표현하니까요. 데이터와 레포트가 완벽하게 분리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될 수 있으면 데이터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만 낼 수 있는 게 가장 고등적인 방법이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방법들, 항상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에다가 또는 이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는 얘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굳이 여기에 있지 않아도 상관없죠. 왜냐면 그때그때 한 땀 한 땀 수동적으로 제가 이것들에 대한 수식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표와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은 항상 데이터 원본이 이런 식으로 정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녀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어느 한쪽의 장점이 어느 한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한번 클렌징이 되어 있는, 좀 집계가 되어 있는 형태죠. 자, 원본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핸들링 하시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일자별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데이터 형태죠. 물론 여기는 2개의 열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많은 열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일자별로 데이터들이 이제 뭐 CRM에서 넘어오시건 아니면 뭐 SAP에서 넘어오시건 DB에서 넘어오시건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조금 깝깝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한 번 더 손을 더 가야 되죠. 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월을 기준으로 뽑아내신 다음에 그 월을 또 3등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분기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3등분을 하게 되면 최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1, 2, 3, 4분기이기 때문에 조건의 if 조건절은 3번을 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4개의 조건이 그보다 더 적은 하나만큼의 if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4분기에 해당되는 값이 월인지를 또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월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를 하셔서 나머지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저 일자를 그대로 쓰지 못해요. 저걸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그리고 2번째, 이 데이터가 고정적으로 가면 이거 분리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제가 이거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보고 얘는 뭐 4, 4분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고정이라고 하면. 이게 20개, 20, 30개는 기본적으로 별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더 직관적이고 더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 양이 되게 많아지고 이 데이터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걸 일일이 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는 필터 값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시는 거는 사실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보셨던 수식에 대한 부분 활용하시는 게 조금 힘들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바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하시면, 피벗 테이블 표로 요약을 하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는 만큼 표3로 계속 가져올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 원본에서 원본 변경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새로 고치면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에다 결과값을 뽑아내겠죠. 자, 일자별 매출액이니까요. 일자별 매출액이고,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레이블에서 이 녀석을 우리가 분기라고 하는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부의 값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전체 레이블이 선택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룹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요 범위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내부 선택하시면 그 구간에 시작값과 끝값이 나눠져 있고, 자, 월로 지금 나눈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누르시면은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굳이 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얘가 빠지는 거죠. 저는 분기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분기만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날짜가 분기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어떻게 해요? 값헤드 설정에서 값표시 형식을 총 합계의 비율로만 설정해 주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쓰지 않고도요. 굳이 이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서 그 연도 뽑아진 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벗 테이블의 간단한 기능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분에서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수식, 함수, 물론 그게 분명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고정으로 이 범위가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변화율이 거의 뭐 한 번 정해지면 변동이 안 된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되게 작다라고 하면 함수나 수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고 데이터의 양도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나 수식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 또는 파워 쿼리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 여기서 파워 쿼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를 쓰시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피벗 테이블 가지고 구현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유연하죠. 데이터 완벽하게 분리해내기 때문에 파워 쿼리에서는 좀 더 다른 형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첨가됨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분기 매출액에 대한 각 분기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또 이런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찌됐건 간에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파워 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수를 쓰시는 것도 그렇게 썩 녹록치만은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물론 뭐 엑스룩업이라든가 오피스 365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엑스룩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기존의 엑셀 함수를 가지고 활용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구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복잡하고 데이터가 좀 많아지게 되면 한 번만 저희가 파워 쿼리 그 내용을 구축해 보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녀석을 파워 쿼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미리 한번 해보시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한번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파워쿼리로 해보실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시고요. 그냥 제가 해드린 거 결과만 보시면 썩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저렇게 안 되네 계속 좀 고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지는 솔루션을 보시면 저건 또 저렇게 했구나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실력은 정말 껑충껑충 뛰게 됩니다. 일정 부분에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고민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파워쿼리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래서 제가 왜 파워쿼리보다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파워쿼리보다는 피벗 테이블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물론 파워쿼리로 처리되는 부분이 더 나으면 그 부분을 하셔도 돼요. 제 견해는 가장 깔끔하고 편리한 방법이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시고 하지 마시고 제가 요렇게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